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4년 봄에 다시 돌아온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자은 약사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즌 벌써 약질시 6번째 시즌인데요.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많이들 보시고 즐기시는 What's in my bag? 이거 주로 연예인분들이 많이들 하시죠. 저도 부끄럽지만 제 가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약사들은 무슨 약 먹어요? 라는 질문 은근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우리 약사 유튜버나 약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 채널 보면 이 약사들은 어떤 약 먹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이 먹는 제품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꼭 챙겨 먹는 약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방에도 약이 하나쯤은 들어있으신가요? 자, 이번 시즌에서는 제 가방 말고도 앞으로 다양한 분들의 가방 속 약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약사의 가방 안에는 어떤 약들이 들어있을지 오늘의 약들시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제 가방을 이렇게 오픈하려니 민망한데요. 제가 촬영한다고 조금 정리를 하긴 했지만 거의 평상시하고 유사합니다. 믿어주세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먼저 꺼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약은 알레르기 약인데요. 요즘 이 환절기 시기여서 비염 때문에 알레르기 약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이 비염보다도 좀 알레르기 체질이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 밑이 막 이렇게 부어오른다거나 두드러기가 나면서 가렵거나 향 때문인 경우에는 막 미친 듯이 콧물 재채기가 막 날 때가 있어서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도 만약 여행을 가시거나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거나 알레르기 약은 상비로 하나쯤 들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알레르기 반응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 반응이 한창 진행된 후 복용하는 것보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복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거든요. 콧물 알레르기 약이랑 피부 알레르기 약을 따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일단 이 알레르기 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 약이라고 부르는 약들은 좀 더 정확하게는 항히스타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콧물 재채기뿐 아니라 이렇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모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입니다. 자, 물론 이 성분에 따라서 코 증상 완화에 좀 더 효과적이거나 피부 증상 완화에 좀 더 효과적인 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증상에 따른 구분보다도 보통 이 세대별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약국에서요, 코감기, 종합감기 약처럼 이 복합제제에 함께 포함된 것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고요.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졸음 부작용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의 졸음 부작용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면 유도제로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할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2세대부터는요, 이런 졸음 부작용을 좀 줄이고 작용 시간도 길게 해서 하루에 3번 먹던 것을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만 복용해도 되도록 이렇게 개발이 된 것인데요. 이 대부분의 약국에서 알레르기 약으로 많이 쓰이는 세티리진 성분이 대표적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여기서 좀 더 졸음 부작용이 적게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게 나온 것들이 3세대 제품이 되고요. 3세대는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전문의 약품들이 주로 있고 일반의 약품 중에서는 팩소페나딘 120mg 성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졸음 부작용은요, 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졸리다고 알려진 성분인데 나는 먹으면 너무 졸리고 또 남들은 다 졸리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처음 드실 때에는 좀 덜 졸리다는 2세대 제품이더라도 좀 졸려도 될 상황에서 한번 드셔보시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단발성으로 한두 번 먹고 괜찮으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저처럼 급성으로 이 특정 상황에서 알레르기가 나는 경우라면 단발성으로 한두 번만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염색약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미용실에 염색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사가시거나 요즘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옷딱 먹으러 가야 하니까 이 미리 먹게 옷 알레르기 약 달라고 하시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집을 좀 방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러 오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상황이 잠깐 이렇게 단발성으로 짧게 나타나는 거라서 한 번만 먹기도 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비염처럼 만약 알레르기 심한 경우는 길게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이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이 용량용법을 좀 준수해서 먹는다면 이 장기 복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뭐 간이나 심장이 망가지는 등의 부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드시는 경우에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이 내가 따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 약품으로 나온 항히스타민제를 좀 장기로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는 것이 단순히 이게 알레르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또 주섬주섬 한번 꺼내보자면 요거 해열 진통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진경제인데요. 이 진통제가 제가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요. 일단 이 어린이용, 어른용 둘 다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약국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아프면 약국을 방문해서 구매해도 되긴 하지만 이 통증이라는 게 꼭 제 상황을 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도중에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밤에 열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일단 아프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진통제를 좀 챙겨 다니는데요. 이 나름의 꿀팁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가루 타입이나 아니면 이런 시럽 형태 이런 제품들로 가지고 다니시면요. 아플 때 약은 있는데 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알겠는데 진경제는 뭐예요? 진통제랑은 다른가요? 네, 이게 이름을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우리 진통제는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약, 진통제이고요. 진경제는 경련을 진정시켜주는 약, 진경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느낌 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 두통, 근육통 혹은 생리로 인한 복통 등에는 이 진통제를 복용하면 되지만 뭐 명치나 복부 쪽이 좀 쥐어짜듯이 혹은 콕콕 쑤시듯이 아픈 경우에는 이 위장 간에 경련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통제보다도 좀 경련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진경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 이 위경련이 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증상이 시작되려 할 때 그 느낌이 왔을 때 바로 복용하면 뭐 거짓말처럼 싹 났는데 좀 타이밍이 조금만 지연되면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응급실에 간 적도 있을 만큼 이 알레르기 약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가방마다 넣어 다니는 제 필수템입니다. 자, 위경련이 자주 나시던 분이라면 필요하겠지만 이 진경제보다도 평소에 본인이 좀 자주 불편해서 약국에서 사 먹어야 했던 약이 있으시다면 그 해당 약들을 챙겨 다니시는 건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제산제를 들고 다니시거나, 그런데 아시죠? 무언가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도 오래 간다면 꼭 상비약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방문하셔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진료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What Medicine in my bag을 해보았는데요. 이 약사의 가방이라고 해서 특별한 약은 없는 것 같죠? 자, 오늘은 제 가방 속 상비약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비약들은 모든 분들에게 필수템이 아닌 저에게 맞춰진 아이템들이니까요. 이 증상에 따라 복용하는 약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약이 있으시다면 꼭 여러분의 동네에 이 단골 약사님들과 상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저의 가방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아서 Q&A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